자, 지금부터는요. 이거 한번 볼게요. 하나씩 보여줘봐요. 저게 뭘 해도 좋게 안 봐. 김건희 공개 행보에 여원 내부에서도 비판. 실제로 그 박준태인가요?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가 있죠. 애만 열심히 하더라고. 뭐 김건희 뭐 어쩌게 막 뭐 어쩌고저쩌고 쉴드를 치는데 아니 생각하면 해보세요. 국민의힘도 안에서 보면은 뭘 해도 좋게 안 보는 게 맞잖아요. 저런 기사 엄청 많아요. 민주당에서 싫어하는 건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권력이 서슬 퍼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. 비판하는 사람은 용자들이고 비판 안 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목소리는 아니지.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흉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. 대세가 결정된 뒤에는 그 사람들이 김건희 윤석을 물어뜯게 돼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특히 보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좀 그래도 어떻게 좀 할 텐데 여자가 아낙네가 나대는 꼴이 너무 꼴보기 싫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보수 쪽에서도 김건희는 제발 나오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 눈치 보고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젠 지역 내려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? 이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대놓고 목소리 하나씩 커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지지율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겠죠. 근데 오늘 그 뉴스토마토의 단독처럼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 집권 2년 반 지났습니다.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요.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.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았다거나. 근데 그거를 공식 기구에서 못 받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. 근데 대통령 부인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개입한 사건이야 저거는. 대통령하고. 둘 다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근혜가 그 공천 개입해가지고 그걸로 징역 2년 넘게 그 수사했던 게 윤석열입니다. 말하자면 이거는 레임덕의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죠. 그러니까 레임덕과 데드덕의 차이가 뭐냐고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데드덕 때는 그렇게 내부에서 그 어떤 그 폭로 같은 게 많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이게 데드덕이구나. 탄핵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뚝이 무너져요. 뚝이라는 게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. 구멍 하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. 지금은 딱 그런 거죠. 윤석열의 무능과 김건희의 부패 사악함이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이거를 못 보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은 이미 탄핵이 돼 있는 상태고 딱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게 민주당인 거예요. 민주당이 국민이 조금 더 푸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다른 건 없어요. 100만 명 모이면 끝나는 게임이에요. 지금은.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조선일보 사설이 이런 겁니다. 조선은요. 여러분들 TV조선이나 조선일보를 보시면 정말 사악하잖아요. 말하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 언론사지 않습니까? 그 영화 내부자들 보면은 실제로 대한민국 국정을 주무르는 그 논설위원 나오잖아요. 그게 아마 김대중 칼럼에 김대중 주필 이런 사람들일 텐데 조선일보가 저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보면 이거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인증입니다. 난 이렇게 말했다. 그 인증인 거고 하나는 야, 너 이러다 탄핵당해라고 하는 윤석열 쪽에다가는 한편으로 말하면 너 유튜브 보지 말고 우리 신문이라도 좀 봐. 이런 게 아닐까. 그러니까 윤석열 초기에 정말 윤석열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때 그 한나라당인가요? 그때 그 당이 우리와 같이 손을 잡았어야 되고 조중동이
박근혜에게 등을 돌려야 되고 대기업들이 등을 돌려야 된다. 그런 모든 게 맞춰져야지만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로 뭐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이미 조중동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도 보수 언론들이 또 티키타카 하면서 막 기사를 양산하는 게 있습니다. 솔직히. 그럼 막 한 일순간에 250건에서 400건의 기사가 도배가 돼야 되는데 요새 그런 게 없어요. 사실은. 그런 것들이 없어요. 그거 하다가 좀 멈춥니다. 보수 언론도 좀 눈치를 보고 있다. 정권 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있으면 장악돼 있는 언론도 안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. 아마 현재까지는 KBS는 뉴스토마토 보도 안 다룰 겁니다. 그런데 모든 언론사가 공영방송이든 뭐 민영방송이든 간에 이슈가 되는 거 안 다루는 건 불가능해요. 그럼 똑같은 뉴스가 비슷비슷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서 포털을 장악하고 유튜브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퍼지는 거거든요. 중앙일보 사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. 국정쇄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%. 여기서 말하는 국정쇄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죠. 김건희 문제에 대한 쇄신이고요.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대놓고 지지율 20%라는 수치를 얘기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조만간 이제 앞자리 바뀐다라고 경고하는 맞죠, 심하게 맞죠, 경고하는 맞죠. 것 네, 같죠. 이쯤 되면은 진짜 영부인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저렇게 국정에 관여를 하고 그냥 공천까지 시시콜콜하게 만약 관여하는 영부인이라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냥 김건희법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동아일보. 개혁다운 개혁도 안 하면서 곳곳에서 반개혁 제안. 그러게. 윤석열 네가 돈만 한게 뭐 쓰고 있는데 돈만 쓰고 맨날 호구.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. 예를 들어서 내가 김건희를 사법 처리하면 윤석열이 그나마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김건희를 사법 처리하면요 조중동도 명분이 생겨요. 이렇게까지 하는데. 근데 조중동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이런 것 같고요. 자, 국민 분노의 임계점이라고 심리적 정권 교체 초입에 돌입했다고 그냥 헛말하는 김민석 스타일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실제로 지지율 20%라는 거는 박근혜 때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잖아요. 박근혜도 한 25% 정도 있다가 태블릿 PC 터지고 나서 뭐 10% 이하로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도 27, 26, 25 이런 정도였는데 윤석열은 잔매를 많이 때린 거예요. 카운터펀치 한 방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박근혜처럼 잔매를 맞아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. 맷집이 아니야.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윤석열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, 부정, 부패, 비리, 김건희, 무능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건 그로기 상태에 가깝죠. 카운터펀치가 아니라 잔매 맞아가지고 박근혜보다 더 낮은 지지율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문 대통령 수사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내가 뭘 잘났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반대편에 있는 야당이 못났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것밖에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. 없는 죄 있는 죄 만들었고 때리지 않습니까?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이게 4월 달 총선이 있었고요. 10월 달 가면 공소시 후 6개월이 지납니다. 그 이후에는 기소를 못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선거법 총선 때 관련해 가지고 경찰 출석 막 부르고 그래요.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최근까지도 1399건이에요. 공직선거법 위반으로. 그래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. 수사받고 있는 명단 한번 볼게요. 왼쪽이 민주당이고요. 오른쪽이 국민의힘입니다. 말도 안 돼.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 정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설레발을 치죠. 민주당이 저렇게 의석이 날아가면 국회 지형이 바뀔 수 있다. 뭔 개소리실까요? 물론 날아갈 일도 없겠지만 예. 이게 계속해서 숫자가 지금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. 이쪽 오른쪽에 국민의힘은 약간 좀 구색 맞추기 이런 느낌? 그러니까
결국 수사 등을 동원해 가지고 민주당 의석 줄이는 것밖에. 근데 저것도 지금 어찌 보면 수사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법부가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찌 보면 여당의 편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정변이 나와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어떤 그 지지율 같은 걸 보고 가장 먼저 진영을 바꾸는 곳 중에 하나가 사법부다.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판사에 대한 올바른 계속 그 확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면 이러한 그 아무리 그 민주당 의원들 흠집 내기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정치검찰의 그 기소 자체가 진짜 엄청난 흉기이자 폭력입니다. 사실 뭐 10월달 예상되는 판결 관련 이재명 대표 판결 관련된 것도 이렇게 세세히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. 자, 근데 윤석열의 최애 중에 한 명이 박덕흠이죠. 출판 기념회 마실소 제공, 선거법 위반 혐의, 박덕흠, 불송치. 이렇게 아름아름 다 빼준 거예요. 검찰은 파리 윤석열 정권 안으로 굽어요. 오늘 그 대검 인사가 났거든요.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하고 오늘 취임시켰단 말이에요. 대검 인사가 났는데 신자용이라고 이게 대검 차장이었었는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사람 아닙니까? 그 신자용이 그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같이 합을 맞춘 거 아니에요. 총장하고 차장으로 신자용을 법무위원 선발했어. 이거 보면서 쌤통이다. 그러니까 이원석하고 약간 좀 이원석이 이제 자기 공간을 확보하려고 사실 이원석은 한동훈하고 이제 결을 같이 했는데. 가까운 사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신자용을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내요. 그렇구나. 이런 거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튼 지금 그래. 그러니까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을 이용한 수사밖에 없는 거예요. 수준이 그런 거예요. 내가 뭘 잘해서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동아일보 개혁다운 개혁도 안 했으면서 개혁정황. 그 말, 야, 너 진짜 명문장 아니에요? 명문장입니다. 오죽했으면은 사실 윤석열 보호하려는 홍준표가 할 게 없어서 딸내 살림 버텐 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냐. 추석 특집으로 이제 라디오 나와가지고 저거 이야기하는데 본인도 문재인 감옥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다. 전직 대통령을 잡는데 딸내 살림 버텐 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냐. 너무 짜잘한 걸로 잡는다. 내가 봤을 땐 그래요. 자기 1억 원. 원내 대책비, 국회 특수활동비를 마누라 갖다 주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건 딸내 살림 보태준 거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건 좀 그 꼴잡하다라는 게 저쪽 동네 사투리라며. 아니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. 네,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한테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사람 아닙니까? 근데 또 홍준표는 이렇게 뭐 문재인 가족 수사 뭐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직격도 하지만 김건희한테는 자숙해야지 나올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멘트 하거든요. 다음 대선을 벌써부터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아까 조선일보, 중앙일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. 인증하는 거야. 나는 그때 쓴소리 했다 이런 거지. 그렇죠. 나 결을 달리할 거야 이런 거죠. 근데 이것도 레임덕이에요. 사실은. 이런 대통령이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60% 70% 나오는 과정에 야 대통령 부인 보니까 비리도 없고요.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국무 역할 해 이러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. 아니 근데 윤석열은 지지율이 50, 60 간 적도 없었지만 뭐 한 30 정도 됐을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홍준표가 그래도 윤석열한테 고개 숙이고 막 그랬거든요. 같이 만나기도 하고.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도 지금 터져 나오는 이 막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이 공천 개입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홍준표가 봤을 때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.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지 않습니까? 네. 전국 태풍의 눈이 됐다. 지금 정기국회도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는 걸 했지 않습니까? 저거는 왜 전국 태풍의 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. 김건희가 윤석열이 김건희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불가침의 영역에 가까워요. 이 상황에서도 외국 순방에 같이 가지 않습니까?
달리 말하면 체코 순방을 김건희가 윤석열 데리고 간 느낌이잖아요. 그렇죠. 김건희가 원해서.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무리 나대도 윤석열이 이걸 처리를 못해요.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 되는 거예요. 그 여러분들 정치 관심 많으신 분들이니까 무슨 논란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보면요 민주 진영에서는 논란이 생기면 그 사람 사퇴시키잖아요. 그렇죠. 사퇴시킴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건데 저건 줄일 수 없는 리스크예요. 그런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에 지금 8개 혐의가 담아져 있다 그러거든요. 윤석열이 또 거부권 행사해. 볼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정말 국민들 빡칠 겁니다. 진짜로. 이번에 들어가는 그 리스트 중에 그 공천 개입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그냥 특검법 받았으면 될 거를 왜 점점 뻥튀기처럼 튀우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. 김건희가 막 마포대교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주가 조작 관련해 갖고 그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유죄가 난 걸 보고 했던 게 이거예요. 우리도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다. 개혁신당 쪽 애들이 살짝 빠져나갔었거든요. 그러면 최소한 192석은 확보하는 거예요. 김건희 특검은. 그래서 이준석이를 성상납에서 무혐의를 빼준지도 모르죠. 어떻게 보면.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김건희의 그 공천 개입 사태 그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그 개혁신당은 굉장히 그 어떤 마인드를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개혁신당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뭐 구태당 아닙니까? 그게 무슨 개혁신당입니까? 아이고 거래나 하려고 그러고 한심합니다. 제목이나 제대로 뭐 당명이나 와 이번 추석 때 새미래민주당이라고 연서방에 걸려 있는 거야. 그 약자로 새민주당이거든요. 네. 와 이미 옛날 흘러간 물들이 새민주당이라고 하면 됩니까? 먼 과거 민주당 이렇게 하면은 먼 민주당 해가지고 어? 마지막 VC 이런 거 좋은데. 괜찮네요. NI가 마지막 불씨. 선거 캠페인으로 썼던 마지막 VC 이런 거. 아이고 어쨌건 지금요 김건희 리스크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김건희가 감옥 가면 가만히 있을 김건희가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를 못 해준 상태에서 국민 보란 듯이 저렇게 조롱을 하면 국민이 언제까지 참겠느냐. 난 정치권은 안 봅니다. 정치권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국민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저걸 못 참고 폭발하느냐만 남아있다고 봐. 그중에 하나의 도구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봐요.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을성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많이 참고 있습니다. 진짜. 나올 건 다 나왔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뭐 해가지고 또 영상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요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 있어요 주말에 시청료가 아니고요. 거기서부터 꽉꽉 채워야지. 참지 말라고 국회의원들 니들 그러다가 니들 먼저 간다. 왜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요 국회의원들 니들이 촛불에 탄다. 이런 거에 겁나가지고 다 기어 나왔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언제 스모킹 건 나와. 박근혜 때는 태블릿 PC 하나 나와서 바로 탄핵됐잖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태블릿 건은 약간 스모컨 건이긴 하지만 그 정말 담 무너지듯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검찰의 힘을 쥐고 있다 보니까 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지칠 만큼 시간이 끌어왔고 이젠 더 이상 김건희의 이 모든 그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모든 게 저는 다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구자영님 알코올 중독의 돌대가리와 나가요 출신의 하류 인간이 아주 국민들을 환장하게 하네요. 읽어만 드렸습니다. 자, 찌루님 감사합니다. 땡큐 두 분.